자, 전략적 공약 지문 읽어보고 3점짜리 문제 추가해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지문 봅시다. 자,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대도시의 마트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딱 보면은 소도시, 작은 도시에 있는 마트가 큰 도시에 있는 마트보다 훨씬 작을 거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규모 면에서 별 차이 없어요. 아무리 큰 도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마트나 작은 도시에 있는 마트나 크기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 전략적 공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대요. 읽어봅시다. 전략적 공략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뭔 말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나는 이걸 할 것이다 라고 공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A, B, C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B를 할 것이다 라고 공략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 사람들한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스스로 강제성까지 가져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경제학적인 개념이니까 경제학적에서 어떤 이 전략적 공략이라는 단어에서 전략을 말할 때는 당연히 돈 벌 전략을 말하는 거겠죠. 돈 벌 수 있는 전략.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공략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 변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옆집에 음료수 팔고 있던 옆집 철수가 있었는데 철수가 아이스크림을 팔아버려. 그럼 내 아이스크림 매출이 철수가 노나가지게 되겠죠. 저놈이 뭔 짓을 하냐에 따라서 내 아이스크림 판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도 아이스크림 예시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인데, 그냥 재미로만 듣고 넘기세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 주변에, 철수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하는 건 아니죠. 내 주변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계속 낮춰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낮출 때까지 가격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해버린 거야.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동네에 다 붙이고. 그것도 전략적 공약이라면 전략적 공약이에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요즘에 PC방 사업에서도 이 골목 안에 PC방 들어오면은 망할 때까지 PC방 1시간에 300원 이런 플랜카드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PC방 엄청 유행할 때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전략적 공약이에요. 자, 봅시다. 만약에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했죠. 다양한 선택 가능성한 다양한 길 중에서 제한하는 것이 전략적 공약이니까 제한하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도시에 있는 적당한 마트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장사가 좀 안 되고 초기 투자 자본이 좀 적고 이러면은 이 마트를 접어도 나한테 오는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쟤네 수 틀리면은 장사 접을 수도 있겠네? 라고 옆집 철수네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쟤들이 그런 식으로 장사 안 되면은 접거나 아니면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나도 이 동네에 마트를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엄청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마트를 하고 싶은데 마트를
세워봐야겠다라고 철수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매장을 철수하는 선택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서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인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얘네는 근데 여기서 철수라는 단어를 내가 썼네. 민수라고 할 걸 그랬다. 야, 얘네는 매장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요. 위치 이전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처음부터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이 매장을 영업 접을 생각 없어. 이 매장은 나 뒤질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이 매장 위치 이전할 일도 없어. 위치 이전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크게 지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니들 마트 오면은 나랑 무조건 뒤질 때까지 싸우는 거야 라고 전략적 공략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물론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에 진출했을 때 단기적인 이익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 투입 자본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딴 사람들이 적어보고 쟤네 절대로 매장 안 접고 위치도 안 옮기겠구나. 쟤들이랑 만약에 우리가 마트 세우면은 쟤네랑 무조건 싸우게 되겠구나. 박 터지게 싸우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서로 안 좋지. 나한테도 안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경쟁사가 마트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동네에, 이 소도시의 모든 마트 이용 주민은 우리 마트에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변동성 없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봅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자, 가시성, 인식 가능성, 신뢰성이 필요한다고 하는데요. 가시성, 인식 가능성. 상대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가 직접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인식. 그리고 상대가 쟤가 진짜 저 짓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신뢰까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신뢰성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대요. 신뢰성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어딨냐? 신뢰성에 2번이고요. 신뢰성에 3번입니다. 신뢰성에 1번. 신뢰성을 획득하는 1번. 후퇴할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배수진 전략이 있대요. 유명 미술가가 몇 장의 판화 작품만 제작한 후에 공개적 장소에서, 판화가 뭐예요? 원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찍어가지고 나온 게 판화잖아요. 그럼 원판이 있으면 그 판화는 무제한적으로 계속 찍어낼 수 있겠네?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게 안 되게 원판을 공개적으로 박살을 내버리면 저 판화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희소 가치가 엄청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희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둘째, 계약 내용을 통해서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어떤 기업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데 동일한 계약을 맺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그 예래요.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 배수진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해당 기업은 계약을 준수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철창신세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와 경쟁사는 해당 기업이 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넣는 거죠. 계약서에 넣는 거. 우린 이렇게 계약했어요. 이걸 어기면은 저는 감옥 갈 겁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셋째, 이것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셋째, 기업의 공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독립적 대상에게 위임해 번복 가능성을 낮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야,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나는 내가 어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24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어제 아빠랑 약속했는데, 엄마 아빠랑 부모님이랑 약속했는데 그걸 약속하지 못하면은 빠따로 30대를 후려맞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4시간 한 12시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졸려, 30분 1시간만 자고 하고 싶어, 제발, 안 그러면 뒤질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잘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 나를 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부모님한테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말 못하죠. 왜냐면은 부모님한테 빠따 30대 맞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좀 더 전문적인 예를 봅시다. 물가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국민들이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편하게, 조금 맘 편하게 변동성 없이 살 수 있겠죠. 정부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오랫동안 경기 침체,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물가도 뭐 하락되거나 그랬겠죠. 이때 뭐 화폐의 유통량을 확대해가지고, 물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은 경기가 부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라는 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도느냐와 비례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안 돌아. 우리나라 전체에 돈이 안 돌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가 되죠. 소비도 안 될 거고 생산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유통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를 실행하면은 물가라는 것은 화폐로 물건을 사는 건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화폐가 엄청 많아지면은 그 화폐로, 만약에 그랬어 봐요. 만약에 원래 나한테 내 전재산이, 아니다, 전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10,000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원래 이 세상에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와퍼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와퍼 세트가 있었어요. 와퍼 세트를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세상에서는 와퍼 세트를 사 먹기 위해서 10,000원까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다음날이 돼가지고 90,000원이 늘어가지고 이 세상에 100,000원이 생겼고, 근데 물건은 그대로예요. 와퍼 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와퍼 세트를 사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100,000원인 거죠. 한 번에 10배가 올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폐가 유통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화폐 유통 자체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에 두는데, 이것이 권한을 위임한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됐죠? 문제 풀어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 정리합시다. A사 뭐죠? 대형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형을 계획하고 있어요. 대형은 이미 있고요. 자, B사가 원래는 중소형 항공기였는데요. 이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고요. 초대형 항공기 개발을 공식 선언. 이것이 바로 공약입니다. 공식 선언, 공식 약속. 그 후 개발 단계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줘야죠. 신뢰성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B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배수진 전략. 기존 중소형을 아예 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 계약까지 한 거죠. 1번 배수진 전략, 2번 계약까지 해가지고
그걸 발표까지 해버린 거죠. 그래서 A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A사는 B사의 이 전략적 공략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계획을 접고 B사가 빠져나간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이해됐죠?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A사가 A1 초대형 항공기 A1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은 B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아니죠. B사의 전략적 공략 때문인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의사결정은 자기네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나와는 독립적인 다른 놈한테 맡기는 건데, 얘네는 나와는 독립적인 녀석이 나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내 경쟁사인 거죠. B사는 B사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면은 우리 회사는 그냥 망하죠. B사는 돈 되는 것만 갖다 먹고 우리 회사는 손해보는 것만 다 하라고 할 텐데요. 근데 의사결정권 위임했으니까 우린 따라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A사가 중소형, 나머지 좀 봐봅시다. 왜 맞는지. A사가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B사의 결정이 실행될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B사가 초대형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접은 것, 어떤 거예요? 배수진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B사가 B1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뭐예요? 전략적 공약인 거죠. 자사의 선택에 대한 외부의 인식 가능성, 상대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이죠. 5번 B사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B1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사가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든 2번 바로 계약인 거죠. 그래서 나머진 전부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